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미국 정부가 한국에 판매를 승인한 SM-6 함대공 미사일은 북한의 미사일 대부분을 요격할 수 있는 미군의 최강 무기 중 하나라고 군사 전문가들이 평가했습니다. 한국의 대공 방어 빈틈을 메우고 나아가 영내 안보 구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첫 소식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반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16일 BOA에 한국은 그동안 이지스함을 통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을 탐지할 수는 있었지만 함상에서 직접 격추할 수단을 보유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미국 국무부의 SM-6 한국 판매 승인은 한국군에게 실질적인 요격 수단을 제공해 대공 방어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It would, improve the existing capability that South Korean warships have to help engage,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aircraft, drones, cruise missiles, that kind of thing. So certainly it will, increase the capabilities that these ships have to help out on that. 샘 탕그레디 미국 해군참모대학 미래전 연구소장도 최대 속도 마하 3.5에 최고 요격 고도 100km, 최대 사거리 400km의 사용을 갖춘 SM-6는 대공 및 대함 미사일로 모두 사용 가능한 독보적인 미국 해군 미사일이라면서 한국 해군 능력을 향상시킬 최고의 다목적 미사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루스벤의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SM-6는 공중에서 최대 100km 정도 범위 내 미사일을 모두 요격할 수 있도록 제작됐다면서 북한이 한국을 향해 발사하는 대부분의 탄도미사일을 SM-6가 방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The SM-6 is a lower altitude, more like the THAAD missile in terms of intercepting tens to 100 or so kilometers up in the air. It's a very robust system and should be able to intercept most North Korean ballistic missiles if they're not at too high an altitude. 전문가들은 또 SM-6가 유사시 북한의 미사일 공격으로부터 한국 내 주요 시설을 보호하는 역할도 수행할 것이라면서 기존 패트리엇 포대와 주한미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등 지상 요격 체계와 함께 중첩 대공 방어 역량도 구축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If you have multiple layers in a missile defense architecture, that means you're able to take multiple shots at incoming targets. And so that's the utility of having a THAAD coupled with a Patriot system, coupled with an Aegis system that's firing either SM-3s or SM-6s.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 역시 SM-6는 미군이 보유한 최고의 지대공 미사일이라면서 이번 판매를 통해 미사일 방어 분야에서 한국의 역량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 일본 주재 대사를 지낸 공화당의 빌 해거티 상원의원이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한국에 SM-6 함대공 요격 미사일 판매 승인 결정을 내린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공화당의 해거티 의원은 이날 VOA 기자와 만나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양국의 군사력 강화를 적극 지지한다며 바이든 행정부의 이번 결정을 환영했습니다. 해거티 의원은 그러면서 미국은 한국, 일본과 국방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심화해야 한다면서 특히 자신은 한국, 일본과 국방 관련 기술 자원을 심화하고 강화할 모든 기회를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국무부는 14일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 등을 요격할 수 있는 SM-6 함대공 요격미사일 38기와 관련 장비에 대한 한국 판매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국방안보 협력국이 밝혔습니다. 윤석열 한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16일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 정상회의가 열리는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만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이날 샌프란시스코 시내 한 호텔에서 개최된 정상회담에서 윤 대통령은 올해 정상을 비롯해 각계각급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정부 간 협의체가 복원돼 양국 협력이 심화하고 있다고 말하고 상반기 안보정책협의회와 경제안보대화에 이어 지난달 외교차관 전략대화까지 재개되면서 지난 3월 양국이 합의한 모든 정부 간 협의체가 100% 복원됐다고 강조했다고 조선일보와 연합뉴스 등 한국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기시다 총리도 그동안 윤 대통령과 함께 정치와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해왔다고 강조하면서 이 걸음을 더욱 정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 간의 회담은 지난 9월 인도 뉴델리 G20 정상회의 이후 2달 만이자 올해 들어서만 7번째이며 두 정상은 이날 회담과는 별도로 17일 스탠퍼드대에서 열리는 좌담회에도 함께 참석해 양국 간 기술 협력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북한이 최근 유엔 총회 등을 통해 한국 내 유엔군 사령부 해체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들은 이 같은 주장을 일축하면서 한반도 안보에 대한 공약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스튜어트 메이어 전 유엔사 부사령관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군사 대비 태세에 상당한 제한을 준다면서 작전 측면에서 폐기를 권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한국과 유엔군 사령부 회원국 국방장관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 뒤 17개 회원국에 속한 뉴질랜드의 안톤 영맨 국방부 차관이 유엔사의 중요성을 밝혔습니다. 영맨 차관은 16일 VOA의 관련 질문에 한반도의 안보 상황은 뉴질랜드에게 매우 높은 우선순위이며 지역과 세계 안보의 핵심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사는 집단 안보의 한 사례이며 정전협정을 관리하고 이행하며 집행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유엔사 해체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역시 유엔사 회원국인 노르웨이의 국방부 앤 마리 아네루드 국무상은 한반도 유사시 동맹국과 협력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유엔사는 인도태평양의 전반적인 안보 환경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하면서 북한이 한국 유엔사 국방장관 회의는 새로운 침략전쟁 도발이라며 유엔사 해체를 주장한 데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호주 국방부도 대변인을 통해 유엔군 사령부는 호주가 파트너와 협력해 평화와 번영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분명한 사례라고 밝히고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은 물론 유엔군 사령부에 대한 호주의 공약은 변함없이 확고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스튜어트 메이어 전 유엔군 사령부 부사령관은 15일 VOA와 인터뷰에서 최근 효력 정지가 추진되고 있는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해 9.19 군사 합의는 대비 태세를 약화시켰다고 지적했습니다. There were concessions, though, that were made in the CMA that did reduce the readiness of the troops along the border. The inability to fly in certain areas, the inability to use certain training ranges, certainly restricted to a great extent the ability of forces to train and be in the right posture to respond to any short notice contingency. And on balance, it would be my view that the CMA weakened the readiness of forces. 메이어 전 부사령관은 또 남북 군사 합의로 공동경비구역 JSA 내 긴장이 완화되는 긍정적인 측면은 있었다면서도 한국의 전임 문재인 정부의 정책은 유엔사의 역할을 축소하는 것이었다면서 자신의 재임 당시 유엔사와 한국 정부가 어려운 관계였다고 밝혔습니다. I think purely operationally, if that's all I had to think about, I would recommend revoking it. But that's not the calculus that the CFC leadership or the leadership of the Republic or the Alliance leadership needs to consider. They need to think much more strategically in nature. 호주 해군 중장으로 2018년 남북 군사 합의 체결 후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유엔사에서 복무한 메이어 전 부사령관은 이어 2019년 북한 어민 2명이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된 사안은 유엔사가 구체적인 사실들을 제공받았다면 이송을 지지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한 종전선언은 매우 신중한 방식으로 진행돼야 하는데 유엔사와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당시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유엔 안보리 개혁을 주제로 16일 개최된 유엔 총회 회의에서 한국이 북한과 러시아의 무기 거래 문제를 지적하며 비상임 이사국 확대 등 안보리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황준국 유엔 주재 한국 대사는 이날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9월 유엔 총회 연설에서 언급했듯이 상임이사국이 다른 주권 국가를 침공해 전쟁을 벌이고 수년 동안 노골적이고 지속적으로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정권으로부터 무기와 탄약을 지원받는 모순적인 상황에 이르렀다며 북러 무기 거래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1963년 이래로 유엔 회원국이 80개국이나 증가한 점을 반영해 선출 방식의 비상임 이사국을 합리적이고 관리 가능한 규모로 확대하는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미국과 일본 등 주요국들도 안보리 개혁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으며 특히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해 총회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을 모두 확대하고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국가에 상임이사국을 배정하는 방안 등 개혁 방식에 전념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며 이후에도 지난 9월 유엔 총회 연설 등을 통해 이 같은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15일 동안 북한의 주요 석탄 항구에 대형 선박 15척이 드나든 것으로 나타나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북한산 석탄 수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VOA가 최근 촬영된 플래닛랩스의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북한 동해 청진의 석탄 취급 항구와 서해 남포, 송림, 대한항에서 지난 1일부터 15일 사이에 길이 100m가 넘는 선박들이 최소 15척이 발견됐습니다. 선박의 적재함 안쪽에는 석탄으로 추정되는 검은색 물체가 가득했으며 바로 앞 부두에도 검은색 물체로 가득했습니다. 이들 항구는 모두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 패널이 북한의 불법 석탄 선적지로 지목한 곳으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이딴 핵과 미사일 시험 등에 따라 지난 2017년 채택한 결의 2371호를 통해 석탄을 포함한 북한의 모든 광물 수출을 금지했습니다. 영국의 찰스 국왕이 다음 주 버킹엄궁에서 개최할 한국 윤석열 대통령 부부 초청 국빈 만찬에 탈북민 박지연 씨 부부를 초청했습니다. 영국 맨체스터에서 인권운동가로 활동 중인 탈북민 출신의 박지연 진검다리 공동대표는 16일 VOA에 영국 왕실로부터 오는 21일 버킹엄궁에서 찰스 3세 국왕이 주최하는 국빈 만찬에 초청받았다며 초청장과 왕실의 확인서를 공유했습니다. 그러면서 전화를 받고 깜짝 놀랐다면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을 대변해 목소리를 높이는 등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려고 노력한 데 대해 영국인들이 인정해 준 것 같아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의 영국 국회의사당 웨스트민스터 홀 연설이 진행되는 오는 20일 고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의 사촌인 글로스터 공작과 런던 시장이 길드홀에서 개최하는 저녁 만찬에는 탈북민 꽃제비 출신인 티머시 조 씨가 초청을 받았습니다. 북한 꽃제비 출신으로 영국의회 북한 문제에 관한 초당파 의원 모임의 사무국장으로 활동하는 조 씨는 VOA에 초청장을 공유하며 탈북민도 영국 사회의 떳떳한 일원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김정은 정권의 탄압 속에 사는 북한 주민들과 탈북민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V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